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코스피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게 상고하고일 것인가 였는데요. 7월에 문을 열어보니까 애매한 게 이게 참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방송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LG전자도 실적을 낸다라고 했는데 아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사실상으론 물론 영업이익은 14년 만에 최악이다. 안 좋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좋았으면 선생님 이거 호재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분석의 영역이고 우리는 항상 실적 노출됐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고 미국 시장에 빠졌어. 오히려 그게 서프라이즈 되면 시가가 저가되면서 오늘 지금 플러스 10, 20 와 올랐으면 이거 떠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됐어?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죽이는 거 봐갖고 선물 매수를 시작하자마자 매도로 바꾸라고 그랬어. 매도로?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그거는 요컨대 오늘 시장은 하방이다라고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잡으신 거네요. 아니 어저께 위클리 옵션 만기인 날 여러분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날 변동성이 제가 또 1년 만에 최대 변동성이 나왔어. 목요일에. 근데 재밌는 거는 한방향 원웨이가 아니야. 최대 변동성인데 한방향이 아니라는 건 그날 계속 막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전에서 예를 들어 340.5, 338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오늘 갭으로 하락해서 여기 시작하자마자 팍 죽여. 이 포인트. 여기서 위클리 풋 만기인 게 500%가 나, 5배가. 그래서 338 가니까 다시 급격하게 또 340에서 콜이 또 400%나, 4배. 또 여기서 가지 않고 또 죽여. 여기가 진짜였어. 여기서 풋이 템버가 나. 이런 변동성을 주고 나서 오늘을 맞이한 거야. 그럼 선생님 요컨대 요 상황을 보면 청산하려고 하는 세력들끼리의 뭔가 주고받음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거에 대비한? 아니면 일단 포지션을 뭔가 정리하려고 이렇게 수익을 어쨌든 만들려고 각각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움이 있었던 건가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상방이 졌어. 그래서 오늘은 쌍끌이 매도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내가 제일 뜨뜻하고 머리가 찌끈찌끈한 게 삼성전자 그동안에 1조 7천억을 샀어. 꼭지 때부터 지금 밀리는 동안에 그래서 절대 폭탄 제조가 안 되려면은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네. 7만 전자 깨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7만 3천을 돌파해야 된다. 오늘 100원은 깨진 6만 9,900원을 끝냈어.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55,4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저점 대비 31.2%나 올랐어요. 7만 3천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7만 원은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 이게 또 7만 원 선에서 딱 끝나는 거랑 7만 원이 깨진 69,900원은 심리적인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깨져갖고 다시 6만 4,5천원까지 나온 걸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7만 전자를 갖고 올라도 1,000원, 떨어져 1,000원에서 여기서 이달 말까지 갈 가능성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 7만 원대에서 위로 2,000원, 아래로 2,000원 갖고 꼬리 흔들기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평균이 2,000억이었어. 네. 컨센서스가. 그거보다 6,000억 냈으면 좋아. 엄청난 거죠. 사실 2분기 시장 전망치 평균이 2,818억 원.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6,000억 원이면 선생님 어닝 서프라이즈죠.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인공지능 AI 칩봇 엔비디아 갖고 얼마나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이게 그래서
대부분들 이 바닥 컨센서스가 가장 나쁘게 본 애들이 영업이익 적자 8, 9천억 적자야. 2분기에? 요번에 발표. 그런데 전망은 올라간다. 전망은 나쁘지만 걔네들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바닥이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좋아지면서 감산 효과 나오면서 그래서 최적 바닥이니까 삽시다 레스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시각이 대부분의 컨센서스 하우스들 비유였거든요. 네. 오늘 그냥 짱돌 때려버려. 근데 선생님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물론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저치다. 지난 1분기에도 최저다인데 이걸 갱신했다 하지만 이제 좋아질 거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분석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는 조정할 때마다 사재야 그럴 거야. 근데 다 산 사람이 뭘 사 또 물려요? 돈이 어딨어? 뭐 돈이 쌤솟아. 이미 샀네. 다 좋다고 샀는데 그동안에 이 시장을 주도했거든. 또 미국 시장도 넘버 7 빅테크만 갔어. 근데 어저께부터 빅테크가 약간 불안불안한 거야. 은행주와 함께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서 금리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 잘 나오고 오늘도 그래서 9시 반에 비노고 고용지수가 좋게 나오면 안 돼. 나쁘게 나와야 돼. 우리가 이제 민간 고용 부분의 지표가 발표가 된 거죠. 민간 고용 지표가 원래 예상치가 22만 명인데 49만 7천 명이 발표가 됐어요. 그건 된 거고 오늘 밤 오늘 밤 9시 반에 비노 고용지수 또 발표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좋게 나와.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됐어. 그러면 이게 타이트해야 되고 또 금리 인상 2번 하는 그러니까 7월은 거의 90% 한다 쪽으로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25bp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10년짜리 국채금리나 2년짜리 국채금리를 치고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채금리 2년짜리 국채금리는 어저께 밤에 5를 넘어가면서 작년 나스닥 10,000 깨집니다 할 때하고 똑같은 수치까지 공격해갖고 그쪽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증폭이 됐어. 그러면 이거 금리 인사 2번 하면 이제는 빅테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시장도 7개 종목이 끌고 왔는데 이것마저도 부러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엔솔, 2차전지 부러지는 거 똑같이. 시장이 가장 무서운 게 몇 개로 특화된 종목이 주도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장은 항상 그렇게 풀어져 왔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뭐 로봇, 2차전지, 현대차, 완성차, 뭐 부품달 이렇게 몇 개 섹터로만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그런데 지수 문제는 다른 그 중심이 돼서 간 게 부러지면 지금 밑에 단에 못 간 게 불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있는 것들이 더 부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이 이런 거지. 뭐라 그럴까. 얘도 가고 쉬었다 얘도 가고 그러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밑바닥은 튼튼한 그러니까 나쁜 것도 거래만 안 될 뿐이지 투매는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돼야 이게 선순환도 되고 심리가 안정인데 요새 장은 우리는 새마을금고 또 GS건설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또 작년 10월 달에 춘천 레고랜드가 이름이 바뀐 거야. 새마을금고하고 GS건설. 이러니까 완전히 그쪽은 급락하는데 이게 독야청정 이쪽이라도 살아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7만전자 깨면 그동안 올랐던 자동차 부품단이니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차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일단 엑스테바 이럴까봐 걱정인 거지. 지금 오늘 그 신호가 나왔어. 그 신호가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이 하루 갖고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인버스 곱 갖고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스 곱을 2,450원 치수 나서 2,550원, 2,580원에 팔았어. 오늘 다시 따라 들어갔어. 그냥 2,600원 뚫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버스 갖고 볼래. 삼성전자 7만전자는 인버스 곱 2,600원. 이렇게 놓고 시장이 이거 깨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인버스 곱이. 왜냐면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리고 그럼 선물도 빠지고 하방이
붕괴됐다는 얘기야. 여기가 딱 이제 중요한 맥점이 335야. 선물. 그러면 이게 330은 붕괴하면 안 되거든. 이게 2,500이야. 2,500도 붕괴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빨리 2,550으로 빨리 회귀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520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불안불안한 거야. 2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인버스 곱이 오늘 2,600 한 30원으로 끝났을 거야. 나는 2,600원 데드 잡을래. 그래서 2,600원이 삼성전자 7만 원. 7만 원 지지하고 7만 2천 원 가면 이건 다시 2,600원을 깨갖고 2,450원이나 70원 여기 오면 다시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됐어. 삼성전자 7만 전자 깼다가 다시 돌렸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것들 크게 데미지는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나스닥이 빠지는 거야. 이제부터. 언제까지? 11월까지? 아니지. 7월 25일. 7월 25일? 금리. 금리 90%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7월 25일까지 지금 오늘 7월 7일이야. 두 주. 두세 주. 두세 주. 근데 두세 주 동안에 여러분들 그 변동성이 20-30% 날아가는 거 허다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장 시작 전에 우리가 비상 전략을 세운 거야. 비상 전략이요? 장 시작 전에 어떤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주도주로 시간 여행하고 우리가 집중했던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조선주 피팅업체 그동안 주도해갖고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거 일단 팔아. 시간 여행 종목도요? 근데 선생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거 보너스 관련해서 길게 보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길게 하시면 되는데 7월 말까지. 단기적으로? 팔아갖고 피실. 어디로? 우크라이나 제거는 폴란드 대통령 가시고 경제 사절단 가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결고리의 종목으로 피실. 그래서 딱 찍었어. 한전기술, G2파워, 방산 또 수주하라, 현대로템, 퍼스텍 몇 가지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한 모듈 SY,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결된 종목들 명단들을 해서 글로 일단 이동. 근데 선생님 사실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좀 오른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잔인한 얘기 해보자. 내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우리 메리라는 개가 있었어. 응? 강아지가 메리예요? 메리야. 근데 다들 집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추운 가을날 옛날엔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 마이너스 20 몇 도였던 그런 지금은 감이 안 오지. 전생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강아지 이름도 메리고 영하 26도고. 너 한강에 얼었다는 거 이해되냐? 아니 뭐 언젠가 몇 년 전에 한강에 얼었습니다. 뭐 기상 관측상 지금은 절대 한강 안 얼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 한강 폭이 이렇게 구분해서 좁을 때 꽝꽝 얼어가고 거기서 스케이트 탔다니까.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어렸을 때. 그런 시절에 메리키인데 얘가 임신을 한 거야. 새끼를 배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는 다 몰랐지. 근데 아침에 보니까 메리가 없어. 딱 이거 문밖에서 딱 하는데 그날 새끼를 낳은 거야. 26도가 나는 그 추운 날. 추운 날. 근데 무지 많이 났어. 7마리 정도 났어. 3마리만 보고 나머지 야, 그러니까 다 품을 수 없다. 얼마나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봐. 다 잘못하면 죽어. 살릴 애만 딱 몇마 잡아갖고 그걸 품었더라고. 걔네들만 살았어. 4명은 얼어서 죽었어. 근데 거기서 우리 아버님 나는 그때 야 이놈들 봐라. 약간 자기하고 좀 색깔이 다르거나 쩐박이거나 섞였거나 섞였거나 딴짓 자식이거나 아니 뭔가 지하고 똑같은 거 아닌 걔네들을 안 품은 거야. 야 거기서도 선별하게. 저는 갑자기 이 와중에 경영권 분쟁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선생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가셔갖고 나토 정상회 그래서 그 결과가 13일 이후에 나와. 그러면 그때 12일, 13일이 7월 만기일이면서 네. 옵션 네. 그러면서 그때가 가장 중요한 CPI, PPI가 나와. 그러면 CPI부터 7월 12일, 7월 13일 PPI.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10일부터 15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그게 발표가 그치. 되는 거죠. PPI마저도 전번에 5.3을 발표했어. 이게 5.3이나 5.4 발표가. 빅테크주 또 박살납니다. 금리 인상 2번 확정돼. 임리가 뭐야? 이 논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대반등 줘서 빠져갖고 요번 저점을 바닥해주면 2,500원 안 깨는 거야. 그러면 50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돼. 그러면 2,570이나 2,600까지 요번에 대반등 줬다가 그때 CPI가 5.3 그때 빠지는데 요번 저점이 쌍바닥일 수는 있어. 그럼 2,500원 안 깨. 그럼 삼성전자 그냥 69,000에서 막아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다가 5.3 이상을 발표해. 그럼 이때 또 2, 3천원 또 빠진다고. 이럴까봐. 이거 알아? 몰라. 그래서 선물 갖고 오는 거야. 선물 오늘 우리가 어저께는 340에서 청산 338에서 매수 이렇게 해서 매수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오늘 시작하자마자 엎어버려. 그래서 336 매도. 그러면서 333 그러니까 2포인트 이상 손절하고 오늘 장중으로 3포인트를 가서 손절한 거 복구하면서 이제 다시 매수로 오버나이트 했는데 문제는 뭐야? 삼성전자가 7만 게임은 돌리고 해서 7만 2천원까지는 빨리 가져야 돼.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쌍끌이 매도야. 그래서 이럴 때면 주도 흔들려. 시간여행도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도 못 가. 그러니까 길게 보면 왜 50% 글로비스를 팔아라 했냐면 10,000원 빠질 수 있어. 응? 19만원짜리가 18만원 초입 거기까지는 2만원인데 18만 5천원 19만원 살짝 깨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단기간에 50%는 현대 오토 에버 얘는 2, 3만원 빠질 수 있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시간여행을 할지라도 수익 난 거는 일단 챙기고 상황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그동안 갔던 주도주를 믿고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먹었던 거 토해내는 게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끌고 간 게 자율주행차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280불에서 200불 초입까지 빠져봐봐. 그러면 이게 버텨? 못 버틴다고. 250은 지지해줘야 된다고. 그거 검증하는 게 이번 7월 25일 금리 인상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요 중간에는 PPI, CPI 갖고 또 어디서 막아내나 보자고. 그때까지는 우리 대통령 정치적 끌게 이런 것들로서 피난 간 거야. 그래서 2주나 3주 동안 잠시 피난 갑시다. 비상경영, 비상대책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을 세워드렸고 그거를 보신 분들은 벌써 오늘 시작 전에 바빴습니다. 오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시작 전에 이런 상황을 삼성전자 실적 노출됐는데 7만 전자를 깎으로 공격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 그때 말씀하시기로 실적이 좋은데 하락해. 이건 문제 있는 거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게 오늘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은데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실적이 나빠요. 근데 LG전자 또 빠집니다. 아니 그거 이렇게 그렇게 어떤 논리를 붙지 말고 그 실적이 좋든 나쁘든 나왔는데 동반 같이 떨어지잖아. 그럼 그게 정답이야. 그럼 LG전자도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면 10만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간 거에 반을 죽여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노출된 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빠지는 거 확인되려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달 말 정도 되면 금리 불확실성 제거되지. 한 번은 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동결해야 되지.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근거 데이터가 또 나와야 되지. 그리고 7월 25일부터 말 사이에는 또 뭐야?
기아, 현대 대부분들 그리고 8월 달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이제 검증의 구간 나오는데 이게 코스닥도 건드려 버리면 전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BM 때문에 덜 빠져.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그러니까 집중된 것마저도 부러지면 주변 꼬리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버리는 거야. 그럴까봐. 그래서 한 달, 이달 말까지 비상 경영 시스템으로 돌려버린 거야. 이달 말까지? 원래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게 ABC로 빠질 거다. 그 얘기 하셨던 거? 그렇지. 그때 뭐 그러면 쌍바닥일 거다가 아니라 더 빠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에 2650에서 선물 350에서 땡치고 A 100포인트 빠질 거다. 2550, B 오른 거에 반 2600, C가 2450. 이게 삼성전자 65,000원, 66,000원 시나리오. SK하이닉스 10만원 붕괴 시나리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다 팔고 우리 거버넌스에 DB 아이템만 하자라고 했던 이 논리였거든. 그런데 요때 좀 바꿨어. 왜 바꿨냐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이때 독야청청하고 더 올랐어.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하우스별로 이렇게 또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잘못 봤나? IT에 대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SNS 때 팔았는데 더가 뭐 이런 쪽이 막 아주 에너지 좋아.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그러면 삼성전자 봐도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거는 더 가겠구나. 더 가겠구나. 이런 논리였거든. 그런데 오늘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하고 따기를 한번 뒤통수를 그냥 한번 갈긴 장이야. 오늘 장이. 그러면 거기서 뒤통수 맞아갖고 아웃되는 애가 있을 거고 정신 잠깐 다르다 안돼 후퇴해서 다시 매매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게 결론은 뭐야? 분산된다. 공격 앞으로 해갖고 힘을 합쳐서 가도익인데 도망가는 애 생기고 다시 후퇴해서 다시 방어하는 애 생기고 그럼 전력이 분산되잖아. 지금 그 형태를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후퇴인 거예요 지금? 후퇴. 그래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은 오히려 증설을 하겠다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견뎠거든. 근데 그런 종목마저도 이제는 일단 차기 실현. 그런 것들이 한미반도체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 뭐 SNS텍이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그런 그룹군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장은 SK하이닉스야. SK하이닉스가 부러지면 안 된단 말이야. 삼성전자 이렇게 됐으니까 SK하이닉스도 같이 또 그거 확인하는데 25일에서 30일 사이. 그럼 2주 동안에 가랑비 5조 또 흘러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피난 가져가. 우리는 SK하이닉스는 없습니다. 다 팔아드렸고 그래서 그나마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는 2차전지 장비주 삼성 SDI 관련된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팔아 에이프로드 팔아 그리고 그거를 원전으로 오늘 한전 기술로 몰아. 선생님 잠시만요. 그런데 반도체는 다 팔았는데 DB 하이텍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있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버넌스. 그거는 어저께 대주주하고 강성펀드가 모처에서 만나갖고 밥 먹었대? 밥 먹고 친해졌으면 괜찮을 텐데 제대로 못했나 봐. 밥상 엎었대? 아주 뭐 엎어서 나왔다는 느낌. 정말로요? 그래서 합의된 거 없고 대주주가 똥고집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 앞으로가 나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주가는 빠질 거야. 시스템 반도체 업황으로 갔지. 근데 55,000원, 6만원에서 다시 사면 이제 싸움 붙어갖고 하면 전에 한번 4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팍 치는 그 싸움에 큰 머시스템이 있었지. 요번에도 이제
한번 공격 앞으로 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런 싸움도 그래도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락 기조가 완화됐을 때 좀 들어가겠죠. 아니야 싸움은 그거야. 아 그래요? 싸움은...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다 안 좋은데 갑자기 우리 싸움 붙어서 으짜 뿅 이렇게 나갈까 싶어가지고. 싸움에는 싸움의 스케줄이 따로 있는 거야. 그건 업황으로 보지 말자. 그래도 나름 업황으로 보면 DBIT 안 넣지. 업황은 이달 말까지 계속 IT는 놓은데. 업황은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들끼리 음짓돼서 공격 앞으로 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면은 그거는 업황으로 안 봐. 요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정해서 찍어드린 게 소록스라는 종목이 7,000원대 갖고 이것도 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래서 급등시켰구나. 뭘 담보 잡아서 M&A 해갖고 뭐 하려고. 요새 그러한 대주주 탐욕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또 IT에서는 KC는 넣었어. AD 테크놀로지하고. 왜요? 그것도 건드리는 하우스가 새로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 시각과 다른 게 KC 같은 경우는 이제 CB 이런 게 상장돼. 그러면 그 물량돼 갖고 일반들은 더 빠지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 시각이고 우리가 유상자에게 상장된 이후부터 올린다 같이 상장시켜서 이제 올려놓고 팔아먹을 것 같아서 그 작업. 그런데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판 쪽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삼성 SK 하이닉스 갖고 지금 아까 말한 거는 너무 팔아먹었고 그래서 여기도 돌릴 거는 같아.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또 DBI텍은 들어가. 그래서 DBI텍 KC만 설정해 드렸고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거버넌스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 에너지가 일반이 아닌 뭔가 자산 운용사가 됐든 자문사가 됐든 뭔가 이렇게 그 법인 스타일의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관 에너지가 있다면 그러면 뭔가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나오잖아. 그것도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더 빠지면 잘 못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딱 보면 1등이 원전, 방산 원전이야. 뭐의 1등이? 오늘 상승률 3위? 아니. 선생님께서 찍으신 대피가? 대피할 종목. 대피할 종목 1등? 1등이. 그래서 오늘 원전 그렇게 없었는데 싶어가지고 한전기술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한전기술이 올랐나?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오르고 싶은 나의 마음이 반영이 됐나? 저희가 이제 방송을 장 마감 상황을 바로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오늘 같은 날에 5%나 올랐네. 그니까 원전. 근데 선생님 너무 말씀하셨는데 잘못 봤나 했어요. 한전기술하고 지투파하고 이쪽 섹터들이 그나마 오늘 같은 폭락장에도 선방을 했는데. 그래서 하락장에서 이렇게 지켜준다는 건 뚜렷한 이슈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번에 폴란드 가시잖아. 폴란드 옆에 우크라이나. 또 젤렌스키는 나토 정상에 자기 초대하려고 그래갖고 막 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뭔가 우리를 꼬시려고 그래. 젤렌스키. 우리를? 꼬셔서 뭐 하려고? 돈 내서 뭐 할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미국은 잘 폰만 잡고 협박만 하고 실제로 뭔가 돈 들어와서 건설하고 뭐 하는 거 우리나라가 넘버 원일 것 같아.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중에 그쪽과 연결돼 갖고 비즈니스가 벌써 쟁깁니다는 종목들이 먼저 다산 네트워크는 상한가를 쳤네. 그죠. 국영기업하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주중에 발표가 그리고 지뢰저거 퍼스트 뭐 그쪽 관련 오늘은 보면 삼부토건도 선생님 괜찮은데. 삼부토건 10%, SY 5%. 오늘은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의 날이네. 그러니까 일로 피난 가기 잘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선생님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런 쪽으로 모았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게 우크라이나 쪽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지금 노이즈가 얼마나 많아. 내년 4월 총선에서 그냥 서로들 그냥 으르렁으르렁거리고 그냥 뭐 나는 이것도 답답한 것 같아. 10년 계획한 그 고속도로를
무슨 노이즈 때문에 이걸 또 한 방에 없앤다? 참, 이건 또 뭐 다 정치적 색깔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성장률에는 또 상당한 또 여러 가지 노이즈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뽑아야 해외에서 수주를 해와야 돼. 요번에 7월 중순까지 말로만 갖고는 안 돼, 이제. 이젠 기대감을 안 돼. 뭘 끌어와야 돼. 계약을 해야 돼. 근데 MOU도 안 되죠, 선생님. MOU도 안 돼. 수주 실적 얼마 이게 꽂혀야 되는 거죠. 난 그래서 가장 지금 정부가 공들이는 게 원전이야. 원전. 웨스팅하우스만, 그러니까 이 뉴스만 나와도 돼. 웨스팅하우스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뉴스만 나와도 돼. 그러면 한전기술 9만 원까지 스트레이트야 그냥. 강성부 펀드가 신고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로 나오는 거야. 이 무거운 종목이. 하나기술 6만 4, 5천 원짜리가 9만 원, 10만 원까지 훅 가듯이 이것도. 근데 선생님 오늘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혼자 힘을 냈다는 것도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기대감 플러스 실무자들 얘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흘러 들어왔나? 하면 딴데 그 사람들은 딴데 언젠지 모르지 아 뭐야 시간 여행이야 거기도? 언젠지 모르는데 따긴 따. 걔네들 입장이 항상 그래. 근데 또 거기서 명확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면 또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이거는 풀리게 돼 있고 시간이 문제다. 언제쯤 그다음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년 안에 땁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체코 원전이나 그다음에 폴란드도 따고 요번에 방산 수주도 추가해 옵니다. 이렇게 떠들어. 근데 이제 말로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진짜 따와야 되고 그래서 요번에 경제 사절단 누가 가나니까 다 있어. 한전기술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그래서 그 기업들 중심으로. 근데 선생님 현대로템은 전에 4만 원 터치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3만 5천 원대 매수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만 5천 원대에서 살짝 머물다가 펴르릉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매수하기 가격도 너무 높지 않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주이나 2주치기거든. 그때 또 못 가면 팔아갖고 다시 현대오토에버나 역 아닌가며?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갈 거야. 다시 2주 피난 갔을 뿐이야. 그런데 피난 간 곳에 확률 배팅이지. 이건 대통령 가셔갖고 뭐 해갖고 결과물 나와서 진짜 새로운 수주를 해왔어. 그러면 20-30% 먹고 나오고 그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거 팔고 그때 내가 판 거 2만 원 떨어진 현대 오토에버를 싹 가면 물량이 더 늘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치. 그렇게 이거는 황금의 좋은 시나리오. 그 선생님 만약에 우리 안 좋은 것도 생각을 해놔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못 가. 근데 얘는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가서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래도 좀 그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얼마 이상은 사지 마. 지금 위치가 높으니까. 4만 원 절대 사지 마. 그냥 4만 원? 그럼 지금 3만 5천 원, 7천 원에서 매도 현대로템은 3만 6, 7천 원대에서는 월요일에도 접근이 가능한데 단기로다 이거는. 지금 사서 시간여행 5만 원, 10만 원 가는 게 아니라 대피 전략인 거다. 대피 전략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거가 이미 올랐어. 그러면 우리가 세팅해 드린 것 중에 아직 안 건 것들 뭐 퍼스텍이라든지 SY 데모 또 자연광 간 데만 대통령 그 같이 옆에 비행기 타신 분 그래서 막 그건 안 나요. 옆자리 누가 앉았나 막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나? 그건 확인할. 그 위치가 가까울수록 뭔가 인공관계 대통령하고 옆자리 못 앉아. 사선은 앉겠지. 안 돼. 칸이 달라. 그래. 기업인들은 따로 저 뒤쪽이 따로 지네끼리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보면 로얄석 설국열차래. 저 밑에 딸에 이제 일반석에 이제 그 기업인들 이런 석이겠지. 구분을 해놓지 같이. 그리고 대통령이 와갖고 거기에 세미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게 같이 석철. 그 약간 오바마처럼 다 얘기해가지고 그러한 그 공간은 그러니까 가끔가다 또 뭐 뭔가 대화하거나 뭔가 필요하신 분은 또 우리가 부르시겠지.
알겠습니다. 일단 수주를 잘 해오면 정말 좋겠다. 우리 지금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수주가 진짜 들어가야 돼. 아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그냥 뒤통수를 심하게 쳐버린 네온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네. 아무것도 수주 소식도 없고. 근데 사우디에서 그 다른 부분으로 네온 아니지만 현대건설 6조 수주해 왔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44,000원대 팔길 잘했어. 현대건설 그때 뿅 올라왔을 때 35,000원이야. 이때 현대건설 우선주 상한가 때 팔길 잘했어. 이게 왜 떨어져? 그 왼수의 GS건설, 부동산 PF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또 미국도 금리 인상 2번 하는데 그러면 이거 부동산 PF 근데 요번에 또 새마을 금고 문제까지 터져. 꼭 요럴 때는 꼭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 때 그 공포 마케팅 하듯이 꼭 요런 것들이 터져. 그게 뭔가 이상하게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데자부 같지? 이름만 바꾼 것 같아. 아니 이번에 사실 GS건설 사태에서 그곳 말씀을 너무 재밌게 되시면서 순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철근이 하나에 1,000만 원 정도래요. 근데 그거를 아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00만 원 아꼈다가 5천억. 5천억이 뭐야? 1조 정도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데 공시로 1조까지는 아니고 우리 5천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라고 GS건설에서 공시했는데 그건 난 공시도 안 믿어. 그 기회비용까지 치자. 근데 일단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GS건설뿐만 아니라 GS그룹 자체로도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나 GS 살아요. 푸르지오에 살아요. 나 자이예요. 자이 이런 게 이제 쏙 들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어디서는 자이 브랜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그래서 요새 GS 들어가면 주가 다 그냥 CJ 들어가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듯이. 그러니까 그 일반 투자자의 뒤통수 때린 그룹 주가치고 잘 가는 거 못 봤어. 카카오그룹. 그 쪽에 갖고 상장에서 따따상 하다가 지금 박살나 있고. 네이버가 그나마 안 쪼개지니까 잘 견디는 거야. 지금 보면 이 총체적 난국인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그룹, CJ그룹, 롯데그룹, GS그룹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천돈 번 게 소나기 그냥 내리고 GS그룹은 완전히 그냥 지금 난리 부르스지. 어떤 분이 그거를 물타시겠다 그래서 금리 2번 결정될 때까지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선은 이제 GS건설 사태를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게 HD 현대산업개발이잖아요. 그때 건물이 거의 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케이스 스터디로 보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한번 또 이렇게 살짝 올라줬을 때가 있었잖아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럼.